안녕하세요. 역사학자 변종호의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과 봉오동 청산리 전투. 지금부터 세종대왕신문 2021년 8월 18일자 변종호님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독립운동사의 거목 홍범도 장군 유해가 18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광복군 전신인 대한독립군단 창설 주역인 장군은 항일무장 독립운동사의 쾌거인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숨졌습니다. 장군의 유해는 제76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국내로 봉환됐습니다. 사후 78년 만입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을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지낸 변종호 한국역사문화교육원 대표가 연재합니다. 여천 홍범도 장군은 한말 의병의 선봉장입니다.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은 1919년 3.1운동 후 국내 진입작전을 펼쳤습니다. 장군은 그해 8월 두만강을 건너 해산진의 일본군 진영을 급습해 적들을 섬멸시켰습니다. 그해 10월에는 강계 만포진을 수복하고 자성에서 격전을 벌여 일본군 70여 명을 사상시켰습니다. 특히 대일무장 독립운동사에서 길이 빛날 1920년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무적의 용맹을 떨친 장군은 일본군들에게 나르는 홍범도로 통했습니다. 한일 병탄을 전후해 치열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인 독립군의 핵심 중 한 명인 홍범도. 독립무장투쟁의 전설적 영웅인 장군의 활약은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무장독립투쟁 무대는 대개 중국의 동북삼성과 극동 러시아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병력의 열세와 무기의 부족 상태에서 당시 최고의 무장을 갖춘 일본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연히 밀림지대를 종횡으로 기동하며 게릴라식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력 약세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습과 기동 전술이 필요했습니다. 홍범도는 일본군을 기만하고 때로는 치고 빠지는 전투를 했습니다. 홍범도의 위대성은 전투 못지않게 원대한 계획에서도 빛납니다. 장군은 국내 침공 계획 실현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의 능력과 바람을 아는 소련의 지도자 레닌은 국제적 민족해방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본격적인 대륙 침략과 레닌을 이은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의 이중적인 정책으로 장군은 많은 동포와 함께 극동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 쫓겨갔습니다. 또 그곳에서 비운의 나날을 보내다가 행사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의 독립운동가의 투쟁은 힘있는 주변 국가의 역학관계 속에서 한계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장군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의 말년을 울분과 쓸쓸함으로 보냈습니다. 홍범도의 삶은 출생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홍범도 일지에 의하면 장군은 1868년 8월 27일 태어났습니다. 출생지는 평양 서문안 문열사 앞입니다. 성은 홍씨이고 본거는 남양입니다. 남양은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의 옛 지명입니다. 호는 여천인데 뒷날 의병장 때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고 9살 때는 아버지도 세상을 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후 15세까지 어슴을 살았습니다. 1883년에는 나이를 2살 올려서 평양 보병부대에 들어가 1887년까지 나팔수로 복무했습니다. 그러나 군교들의 부정부패와 사병들에 대한 학대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그는 한 사람을 구타하고 병영을 탈출했습니다. 이때의 군영 생활은 무장 한일투쟁 때 조직 정비와 전술구사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887년부터 1890년까지는 황해도 수안의 총평 동네 종이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 문제로 사주와 갈등한 뒤 금강산의 신계사로 들어갔습니다. 1890년부터 1892년까지 신계사에서 지담대사의 상좌로 수행했습니다. 이 무렵에 한자 등의 글공부, 용병술, 군사진법을 전수받으며
항일의식과 시국의 긴박함을 깨달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홍범도 장군은 일자무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경도 삼수갑산에 포수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평양 출신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했습니다. 평양 감영의 정식 군인인 나팔수가 된 것은 그가 숙부 밑에서 교육받았음을 시사합니다. 나팔수는 중요한 포스트로서 그를 모르면 군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본실 포수가 아니었습니다. 구한말 정식 군인으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탁월한 저격수가 되었습니다. 부국의 일념으로 의병활동을 하다가 함경도 일대 포수들과 인연을 맺었고 그들의 지도자로 추대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 러시아 국립문서 보관소에 장군 관련 문서가 있습니다. 소장문건 중 1910년의 봄, 장군이 연해주에서 장백현 왕각으로 떠나기 전에 의암 유인석에게 보낸 한문 편지가 있습니다. 이 한문은 오랜 숙련을 거쳐야 쓸 수 있는 초서입니다. 이별한 후 한 달 지나도록 우울한 가슴만 날로 깊어집니다. 삼가 묻나이다. 요즘 최후가 편안하십니까? 그리운 마음 사무치나이다. 생은 별탈 없이 이전 모양으로 지냅니다. 단지 그간 해야 할 사무에 힘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을 떠날 시간이 곧 닥치기에 우러러 말씀드립니다. 얼마가 되었든지 그동안 모은 영수증과 후원금을 보내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우러러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홍범도는 얼마 동안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함남 단천에서 금을 캐는 광산 노동자로 2년간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삼수 출신의 부인과 혼인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1893년경에 삼수로 이거하였습니다. 출중한 사격수를 지닌 홍범도는 삼포수대에 들어가 직업적인 삼포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다시 북청으로 이거 그곳의 삼포수 조직인 안산사포계에 가입했습니다. 동료들의 인정을 받아 포연대장에 뽑혔습니다. 포연대장은 관리들과 교섭해 포획물의 일정량을 세금으로 정하고 납부하는 일을 담당하는 직책입니다. 홍범도는 삼수, 갑산, 풍산, 북청 일대에서 삼포수 생활을 하며 1906년부터 본격화된 최재형, 이범윤, 안중근 등과 연해주 의병 운동을 펼쳤습니다. 평안도, 충청도 지역에서 항전하던 유인석 부대가 함경도 지역에서 활약할 때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인석과는 후일 연해주에서 다시 만나 13도 의군을 결성합니다. 유인석이 도총재, 이범윤이 창의총재, 홍범도가 실제적 창의군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또 경술국치 직전에 일본의 조선강점을 최초로 만방에 항의한 연해주 지역 성명회의 선언문에도 유인석과 함께 서명합니다. 역사학자 변종호의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과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2021년 8월 18일자 변종호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